오늘 밤 17회를 앞두고 아주 따끈따끈한 선공개 영상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 선공개에서는 경찰서 앞에서 광숙을 나무라는 주실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주실은 이제 하다하다 경찰서까지 들락거리느냐며 모두 앞에서 광숙을 잡들이 하려 듭니다. 대체 광숙은 어쩌다가 경찰서까지 가게 된 것일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광숙이 잠시 유치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를 유치장에 보내버린 건 다름 아닌 강소연. 흥수의 말에 의하면 작은 형수가 거짓말로 없는 죄를 만들어 광숙에게 뒤집어 씌운 거라 하는데요. 무사히 경찰서 밖으로 나온 걸 보니 흥수 말대로 강소연이 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흥수의 다급한 해명에도 주실은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괜히 시동생일에 끼어들어 경찰서까지 다녀온 딸 때문에 속이 말이 아닌 주실. 하지만 이번 일은 광숙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소연 때문에 천수가 극단적 선택까지 해버렸으니 말이죠. 다행히 천수는 무사한 것 같지만 강소연을 가만두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광숙과 우씨 형제들이 어떤 식으로 속 시원한 복수를 펼쳐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천수의 복수를 예상치 못한 인물이 해주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다름 아닌 천수의 오랜 친구 미순입니다. 천수가 목숨을 구한 것도 다 그녀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 회 자세한 이야기를 파헤쳐 보도록 하죠. 강소연이 3년 전부터 불륜을 저질렀단 소식을 딸 영주로부터 전해 듣게 된 천수. 처음에는 화도 나고 분해하지만 깔끔하게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소연이 불륜을 발뺌하고 나오자 화가 난 천수는 죽어도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악에 받쳐서 복수라도 하려는 줄 알았는데 천수는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수면제 한 통을 입안에 털어넣는 천수. 하마터면 천수는 고시원 쪽방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구해준 건 미순의 전화 한 통이었죠. 천수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전화를 했던 미순. 그런데 천수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미순은 천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 하면서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시도하는데요. 마침 천수방을 지나치던 고시생이 계속되는 전화벨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방문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천수는 응급실로 옮겨져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인데요. 미순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달려온 가족들은 천수에게 일어난 일을 전해 듣고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숙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곧장 강소연에게 달려가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강소연은 아주 뻔뻔하게 반응합니다. 자기가 죽으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어쩌라는 거냐고 말이죠.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 강소연의 모습에 광숙은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소연과 다소 거칠게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데요. 왠지 여기서 강소연이 제풀에 나가떨어지며 자해쇼를 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이 자리에는 흥수도 있었기에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목격을 한 듯하네요. 그런데 예고 영상에는 흥수가 강소연을 밀친 것 같은데 대체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건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강소연의 무고로 광숙이 유치장에 갇히게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라통이 터지고만 주실은 경찰서 앞에서 광숙을 무섭게 몰아붙입니다. 아무도 주실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한이가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데요. 한이의 울음으로 주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강소연의 등장으로 독수리 술도가가 한바탕 뒤집어져 버린 것 같은데요. 누군가 나서서 강소연의 뻔뻔한 얼굴을 묵사발로 만들어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복수는 상간남 소송과 위자료 청구로 최대한의 경제적 타격을 주면서 이혼을 하는 것이라 생각되네요. 헌데 외국에서 바람을 핀 게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될지 상당히 애매해질 것 같네요. 불륜 사실을 딸 영주가 알고 있으니 증명하는 데는 어렵지 않겠지만 문제는 상간남 소송 같습니다. 바람을 핀 상대가 미국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미국 국적의 교포일 가능성이 클 텐데요. 상간남 소송을 미국 국적의 사람에게 할 수 있기나 한 건지 꽤나 절차가 복잡할 듯합니다. 그 가운데 흥수의 이야기도 꽤나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원장의 뒤를 캐기 위해 탐정까지 고용했던 옥분. 그런데 진짜 알짜배기 정보는 미용실 손님이 알려주게 됩니다. 김 원장을 의정부 교도소 앞에서 본 적이 있다는 목격담. 당시 김 원장은 의정부 교도소에 아는 사람을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눈물을 훔쳤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김 원장은 교도소 안에 조폭 출신 남편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미혼이었지만 김 원장과 그와의 사이에는 10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호적에는 동생으로 올려두었다고 하네요. 김 원장은 지금까지 모두를 속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이죠. 김 원장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옥부는 그 길로 피아노 학원으로 달려가게 되는데요. 당장이라도 김 원장의 머리채를 잡아챌 것 같던 옥부는 갑자기 뭔가를 보고 멈춰서게 됩니다. 김 원장의 곁에서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흥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죠. 만약 여기서 피아노 학원으로 쳐들어가 김 원장의 정체를 폭로하면 속은 시원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흥수는 그야말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곤두박질치는 느낌을 받게 될 테죠. 옥부는 그런 흥수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춰서고 말았던 겁니다. 아마도 옥부는 김 원장에게 조용히 흥수의 곁을 떠나라고 경고할 것 같은데요. 이번 일을 통해 흥수를 생각하는 옥분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광숙이 어쩔 수 없이 나갔던 소개팅 때문에 골치 꽤나 섰게 생겼습니다. 참고로 주실은 강수를 술도가에 들이는 걸 허락해주면서 소개팅을 제안했는데요. 광숙은 어쩔 수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강수를 술도가에 받아주었습니다. 이후 광숙은 3번의 소개팅을 의도적으로 망쳐버리며 소개팅남들을 떼어놓았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소개팅을 했던 상남이 광숙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광숙은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관심이 없다는 의사를 전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남은 거머리처럼 광숙에게 들러붙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상남이란 남자가 나름 잔머리를 굴릴 줄 안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광숙에게 직진하기보다 주실을 먼저 공략하는데요. 애초부터 상남을 마음에 들어하던 주실은 얼씨구나 그와 의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예비 장모의 든든한 조력을 받게 된 상남은 더욱 의기양양해지는데요. 이대로라면 광숙이 쉽게 상남을 떼어놓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광숙을 도와주게 바로 동석이 아닐까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어긋나기만 했던 두 사람이 상남이라는 오작교를 통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과연 오늘 밤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